이게 고샘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게 고샘이 아닐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든. 아, 만든 거. 여기에 지도에 보면은 여기 대무샘 써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성의 이제 끝 모서리 남서쪽 모서리에 있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 고샘길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큰 샘이 있었던 그 샘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해서 그냥 계속 고샘길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위치로 추정을 해서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인 것 같고요. 진짜 여기에 계속 있었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쯤에 고샘이 대무샘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샘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고샘길이 된 거래요. 네. 그리고 이거 찾다 보니까 그 수정 안에도 71개가 우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생의 만석군이 한옥을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망하고 남원 일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한테 사랑채를 팔고 본체를 명지호텔에 팔았대요. 그 명지호텔이 여기에다 본체를 갖다 놓은 거고 그 사랑채는 그 일대 국회의원이 그 죽항동 그 자리에다 이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건축물대장에 연도가 없어요. 엄청 오래된 그러니까 요 일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할 정도로 쓰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골목이 막걸리 골목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나무가 많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 주생집 있는 데까지 총 37개의 간판이 걸려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이제 점집 뭐 철학산인 거더라고요. 20%가 넘죠. 그게 한 10년이 넘었대요. 2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공설시장이잖아요. 저쪽에 요정들이 많이 있었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상가들 많이 빠지고 하니까 빈 상가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월세들 떨어지니까 또 거기로 이런 집들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으로 남더라고요. 근데 전체가 한 필지였거든요. 일제시대 거 봐도 그렇고 그 뒤에 계속 항공사진 봐도 그렇고 계속 비워져 있어요. 여기는 뭐 밭이었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게 전형적인 70년대 상가 건물 밖에 타일 붙여놓고 기와지붕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게 남원시 고래였고요. 보시면 은근히 많아요. 죽동동 주택들에도 되게 많고 저런 식으로 지붕 얹어져 있는 게 은근 많아요. 시장과 함께 상업지역으로 같이 이렇게 형성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소금공장 이 주변이 다 7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곳들이고 연탄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대요, 직접. 그래서 소금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의 그런 휴양시설 개념이었고 일제시대 때는 요 주변과 그 고샘길 주변이 주거지였으면서 왜냐면 여기가 상업시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길들로 쭉 있는 건물들이 장옥이라는 건물 형태가 있는데 광안루 앞에 예총 공사하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그냥 장옥 건물이 쭉 이렇게 남아있었거든요. 민속거리 거기는 작아요. 거의 다락 형태인데 여기는 2층으로 딱 이렇게 완전히 2층으로
제대로 장옥이고. 오작교도 1582년 그때 이제 남은 부사가 광안루 수리하면서 이걸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저건 1400년도에 지어졌는데 이건 1500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때 정유재한테 소실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던데 이 오작교는 처음에 지어진 모습 그대로래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호수가 은하수를 의미하고 은하수를 건너는 다리가 7월 7석에 이제 전우직녀 건너게 해주는 오작교 있잖아요. 부부가 여기를 건너면은 뭐 백년을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대요. 임신한 처녀가 건너면 다리가 무너진다. 그리고 춘향전에서 이제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여기에서 이제 만나서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랑의 다리 뭐 이런 의미로 옛날부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만큼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진 거를 1600년대에 다시 이제 세우고 원래는 더 뒤쪽 산만 있는 거였는데 이게 북쪽으로 쓰러지니까 이거를 세운 거래요. 근데 사실 루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어울리는구나. 그렇게 이제 사례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런 모습의 루가 생겨났다고 해요. 이렇게 1600년대에 다시 재건돼 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광안루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에 공사 시장이 있었겠죠. 월궁이라고 달나라의 미인이 살고 있는 그 궁전 같다고 해가지고 광한루라고 원래 황희가 할 때 광통루였는데 광한루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변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누각 같은 느낌으로 달을 바라보는 뭐 그런 정자. 근데 이 완월정의 이름은요, 나무 육성의 남문 있잖아요. 남문 이름이 완월루였어요. 그 완월루 이름을 여기에 이제 붙인 거예요. 지역 유지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거를 건립을 하고 여기에 제사를 지내고 한계 춘향제인 거죠. 어렸을 때 80년도 90년 초까지 춘향제에서 춘향이가 뽑히면 늘 춘향전을 찍어가지고 TV에서 방영해줬어요. 그해 춘향이로 뽑힌 애가 춘향이 역할을 하고 이도령은 이제 뭐 그때 유명했던 남자 연예인들이 역할을 하고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봤던 거 같아요. 춘향을 뽑히면 바로 그냥 연예인 되는 거였잖아요. 그랬던 게 기억이. 이것도 처음에 모실 때 그건 아니래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뒤에 다시
원래 당장도 없었던 건데 이것도 이제 69년인가 전라감사 송강동철이 이거를 원래 조성을 했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있었는데 당장까지 이제 나중에 64년에 준공을 한 거래요. 연못이 의미하는 게 이 세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세계 안에 세계의 삼신이나 뭐 삼신수 해가지고 세계의 섬을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건물의 앞에 얼굴 그거를 파사드라고 하거든요. 그 건물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 건물은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 파사드가 그냥 건물 전체의 모습하고 일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상가가 있는 남문로를 갈 건데 남문로 같은 경우는 쭉 상업 지역에 상가들만 쭉 있는 그런 큰 이제 시내라고 불리는 그런 거리잖아요. 이제 주로는 이런 파사드들만 보여요. 각 안에 건물이 한옥이든 이게 뭐 오래된 시멘트 조적으로 만든 건물이든 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거든 벽돌로 만든 거든 철콘으로 만든 거든 이런 파사드만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내를 가시다 보면은 쭉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물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앞에 이런 파사드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구분해서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남원의 만남의 장소? 저기 비석 보이죠? 얼굴 큰 저기 이제 남문이 있었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시내에 가서 보자고 시내를 어떻게 찾아가냐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주 큰 규모의 광역시들 아닌 이상은 시내에서 만나 하면은 다 꼭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긴 거죠. 남원은 40대 50대 여기에서 토박이로 사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 위쪽이 한참 80년대까지 엄청 번화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던 곳이라고. 이 건물은 58년에 여기 자리 잡아가지고 그때쯤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성당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이 있어요. 벽돌이라는 거에 중후함이라든지 웅장함 같은 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런 건물이 남원에도 있긴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민로하고 이 남문로가 여기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게 성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게 남문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서쪽으로 갈 건데 서쪽으로 가시면서도 길이 꺾이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시야는 앞으로의 시야는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좌우로 상가 건물들이. 저쪽에 이제 로타리가 있어요. 쌍교동 성당. 네. 그쪽에서부터 남문로가 시작이거든요. 쭉 이렇게 가는 길이고, 이 남쪽 성이 있었던, 그게 성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이제 도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문이 있었던 위치에 비석이 현재는 세워져. 여기에서 이렇게 북쪽으로가 뭐가 배치가 되는지 길을 따라서 쭉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영상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인숙거리 갈 때 그때 갔었던 교회. 중국집이 뭐 3대가 되는 그 엄청 오래된 교회거든요. 1902년도에 그럼 이름이 향단로인데 끝에 녹색이 진하게 보이는 데가 이제 기차역이었던 자리였잖아요. 이 길 끝이 북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두 블럭까지 올 때까지는 좀 덜 번화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가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중복 아영 그다음에 뭐 수지, 뭐 송도 막 이런 먼 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여기와 기차역을 이용을 했을 테니까. 근데 첫차나 막차 타려면 미리 오거나 아니면 자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니까 기차역 주변에는 늘 숙박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차역 주변으로 이 앞쪽으로 숙박시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관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기차역이 시작됨과 그 기차역이 저쪽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이제 여기는 그 상업적인 기능을 막 흥했다가 망했다가 그거를 이제 이 지역이 많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2층이 있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간판에 가려지거나 막 이래서 2층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일본의 장옥이라는 그 건물 형태가 좁고 길게 해서 쭉 횡으로 붙이는 그런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제시대 때 관사라든지 이런 상가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목조로 간 거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또 시멘트 조적으로 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50년 감사합니다. 여기 방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도 여인숙 하셨어요? 하수. 옛날에 이쁜 집들. 제가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면 이거 기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냥문에 4288 그게 1955년이에요. 북부시장 상인들 숙소를 짓고 뭐 준공식하고 뭐 했다라는 기록이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4288년에 지었다는 게 이 안쪽으로 이제 다 55년에 같이 지어진 집들인 거예요. 처음엔 80년대 그때는 사진을 보면 지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차 하나 한 채씩 이제 지붕들이 자꾸 덮이는 거지. 그리고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2층에 보면 2층이 다 베란다가 다 뚫려 있거든요. 그게 피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옆층하고 다 뚫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쭉 얘랑 똑같이 생긴 건물이 쭉 2동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4동. 남원 신협에서 지은 연립주택이거든요. 81년도에. 여기가 전체가 총 23가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한 집당 20평 정도로 해가지고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평면을 보시면 좁고 긴 평면이에요.
일본은 조금 안쪽으로 길게 지어요. 폭을 조금 안쪽으로. 그게 이제 도시 환경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사유화하려고 하는 곳들이 크기 때문에 집안에서 남향으로 해야 되고 방도 넓어 보여야 되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 복층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복층이 다 안 팔린대요. 저 연립은 그런 게 크기 이전의 평면인 거예요. 일본 아파트들이 저런 식으로 폭이 좁고 안쪽으로 길고 안에 계단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죠. 저 연립은. 쳐져가지고 이게 하나의 큰 게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관아, 동헌, 그러니까 거의 행정 중심 지역이었던 곳인데 예가람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얼마 안 된 거고 예가람길 뭐 사업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근데 뭐 우체국 앞에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대나무 막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그거는 석돈이라고 하는 제사 지내고 하는 데인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해명 있어요.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나물로 좀 네. 이 안에 집이 세 채가 같이 살았대요. 다 한 집이 붙어간 거예요. 서로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10년 정도를 계속 재판하고 있다고. 한옥이 좋으면 영구 보존을 하는 한옥이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돼가지고 아, 이게 일제 나쁜 일본 놈들이 다 지은 거야 해서 다 부셔버리고 이런 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도구는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남겨져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남원시 역사가 되게 오래된 공간인데 일제시대 건물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일제시대 때 건물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면 42년도 1월 1일 사용 승인 날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훨씬 전에 지어졌는데 그때 아마 대장 정리를 한 날짜일 거거든요. 오래된 한옥 건물들이 도 길 쪽에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상가로 쓰이기 때문에 간판을 엄청 크게 걸고 위쪽 뒤쪽 지붕이나 이런 쪽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지붕까지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안에 구조 정도만 그냥 남아있구나 이 정도로만 볼 수 있지 그게 가치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건물들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외부에다 거의 이제 덧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바로 이제 다 이게 언제적 건물이구나 하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앞에 건물이 필지가 2개로 돼 있어요. 여기 제2의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는 위에 지붕이 안 채워져 있죠. 지붕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 정감수 사무소 이쪽만 지붕이 바뀌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맞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아까 여기 골목 오실 때 지붕 이렇게 연결된 거 보셨죠? 이쪽 집 지붕하고 저쪽 집 지붕하고 그래서 골목에 지붕이 있어. 지금은 대리 경계선이라는 걸 엄격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갈 때고 이 색깔에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옥 고치고 한옥 수리하고 한옥을 다시 짓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옛 본관 건물은 역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일제시대 1918년 지도에도 봤을 때는 여기 학교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남원 여중이었던 게 이제 하늘중학교였죠. 일제시대 때는 경찰국이었어요. 그래서 빨치산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경찰대대가 여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투표함을 태웠다던가 아무튼 훼손시키는 사건이 있었대요. 여기서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건물이더라고요. 여기 소방서가 이제 그 의료원 있는 쪽으로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비니까 여기가 시청. 시립도서관으로 이제 한 거고 조선시대 때도 관아, 동원 이런 게 이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군청 이런 게 여기 있었었고 시청으로 이전하면서도 여기는 시의회나 선관위가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문화원으로 쓰이고 뭐 아무튼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전들이 이쪽 근처로 이제 다 살았던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저 군청 뒤쪽에 가면은 행랑채에 쭉 이렇게 방방방방 나눠져 있는 그런 60년대 한옥 그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하정이라는 말은 용성관에 우물이 있었대요. 그 밑에 있는 마을이다 해서 하정리 뭐 이렇게 했다가 하정리가 바뀐 그런 설이 있대요. 여기는 많이 채워져 있었던 곳이라서 50년대 이전에 있었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충동은 그런 건물들 별로 없었잖아요. 특히 위쪽은 거의 대부분 60, 70년대 건물들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네 블럭으로 보자면 4개의 블럭에 한 20%, 18% 정도가 50년대 이전 건물들이에요. 제가 그 월매 암기를 좋아해서 저번 주에 월매 암기를 먹고 사진을 찍어서 다른 데 올렸더니 딱 시골이라고 그냥 시골 같다고 그러는 전 그게 좋거든요. 남원이 발전이 돼도 지금 있는 한옥이나 좀 오래된 고옥이나 그런 게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강동도 많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죠. 축하합니다. 주생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지어진 집이었었는데 그 윤씨 아저씨네가 이제 망해서 광안로 앞에 있는 그 종갓집 있잖아요. 네. 그게 안채인 거예요. 아. 그게 안채고 이게 사랑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둘이 주생이 같이 지어뒀던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명지 호텔에서 사가서 정리를 가져가고 최초 국회의원님 분이 사서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주생에서 뜯어다가 그대로 그거 맞췄어. 나만 시방 그대로 여름을 보존을 하고 있지. 보존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 내가 손을 고치 여름 전부 이것저것 말고 오래된 게. 바로 이제 50, 벗겨져가지고. 그저 60년이 돼가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그 안에부터서 여기서 해다 놓은 것이 이게 몇백 년 돼갔어 시방.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5년으로 사용 승인 날짜는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 집인 거죠. 네. 맛있어요. 핵감자예요? 그 여기는 오래전부터 채워져 있었잖아요. 비워져 있었으면 새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채워져 있으면 다 허물지 않는 이상 새로 다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바꾸기 때문에 길이나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거 하면 싹 밀어버리고 다시 큰 건물 짓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도시의 조직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 죽항동 지역은 그렇게 거의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예쁜 골목들이 많은 거지. 여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대로 이게 있었던 거라 골목이며 길이며 다들 그때 1917년대 지적도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오래된 길 위에 도비가 있는 거.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40년. 네네네. 이 안에 창문은 살문은 이거는 이거짱. 이게 아니고 네모진 창문 있었지. 네네. 이걸로 내가 이제 싹두가지 이게 회산창문이라고 그래. 네네네. 이거는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때 집 그대로 약간 회산창문이라고. 이거는 그대로고 이거는 고치. 안에는 중간에 그냥 내가 이제 짜시고. 짜서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짜서 했어. 펌프가 그대로 남아있네. 기념품으로. 옛날에는 작은 시내 집 구경 오고 말이야 경보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대. 우리 할아버지 그러게. 때문에 그랬었대. 오래된 거, 특히 저 1904년 집 있잖아요. 그거는 푹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그 문화인류학자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로는 그 과거는 땅 밑에 있다고. 이게 계속 도로 공사를 하고 하면서 도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땅 높이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100년이 훨씬 넘은 시절에 지었던 집이니까 그때는 지금만큼 도로가 높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계속 포장하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보다 지금 낮은 거지. 지금 전주 한옥마을가 개발되고 새로 한옥 엄청 크게 지어지고 막 있잖아요. 그런 한옥들보다 훨씬 더 매력 있잖아요, 저런 게. 솔직히 돈은 더 들 수도 있는데
나타나는 거죠. 네. 도심들이 비어져 있는 현상을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공동화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다 발생을 하거든요.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구도심의 이제 건물들이나, 우리도 오늘 봤지만 골목들이 되게 좁으니까 차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골목도 되게 좁고, 어떤 인프라들, 뭐 놀이터들, 광장이든 주차장이든 이런 인프라들도 좁고, 그러니까 그런 편리한 시설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돌아다녀봤지만 거의 골목길에 집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그리고 집들도 오래될수록 자꾸 노후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두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거나 새로운 편의시설들이 많은 도심 외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의 다 이주를 하는 시기인 거죠. 남원의 구도심도 거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이제 남원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세대들이 교육이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많이 비어있죠.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남원시에서. 굳이 한옥마을을 안 만들어도 이런 골목만 살려도 충분히 이쁠 것 같아서. 안쪽 길들 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집들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허물어지니까 많이 담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앞쪽 블럭이 네, 지금 40년. 1944년으로 써 있는데 네. 그때 그냥 일제히 그 토지 정리를 건축물 대장을 만든 것 뿐이거든요. 여기 전기도 보면 1916년 10월까지만 써 있잖아요. 여기 명예공장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배치들은 한옥들 배치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앞에 행랑채 있고 안에 이제 본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오래됐구나. 40년도지. 아니, 이 건물 자체가 역사를 담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옛날 집을 짓는다는 게 이거는 정말 잘 지은 한옥이에요. 지금 옆에도 지금 한옥이에요.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까지 원래 다 양씨 종갓집이었대요. 이 앞에 보시면요, 성덕도라고 종교 건물. 되게 좋은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데 아쉽지. 더 옆에 번지에 있는 한옥은 더 오래됐거든요. 20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 이 앞에 이 시멘트 블록으로 청포 같은 건물 하나 있어요. 그게 남원 최초의 소학교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완전 폐가 돼 있어요. 지금 이 블럭에서 유일하게 그대로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이게 관서당이에요. 관에 자제들이 다니는 서당. 남원에 3개가 있었다고. 근데 이거 앞에 보시면 이제 설명이 써있는데 그냥 방 2칸에 이렇게 붙여있는 서당이니까 이렇게 크게 뭐 다양한 용도의 실들이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있던 창고가 그냥 그런 보통단 역할을 했었던 거고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관리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식당이고 이 옆에 사이에 있는 저기도 식당으로 써요. 저기에서 식사를 하면 이 안채가 다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 안채는 생활하는 공간. 그렇게 엄청 오래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사용 승인 늦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식당을 하시는 시간은 50년 들어가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게 여기죠. 이쪽 앞쪽으로 지성외과라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외과 앞에 요 길쭉한 건물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저렇게 복원을 해놨는데요. 조광여영인이라고 사시던 집이었는데 제일 유명한 명창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분 집에서 묵었어요. 지금 저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그런 모양은 전혀 아니었고 엄청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묵었을까 싶은. 좀 너무 덥나?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나요? 출입구 서쪽 경계 중앙. 여기 저 땡땡땡 있었어요. 땡땡땡. 그거 있어가지고, 건널목. 예, 건널목 있어가지고 땡땡땡 거리고 그 신호등 있고 그랬었거든요. 급스탑 말고 이 안에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뭐 그거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또뭐또 있다. 혹시나 이걸 아시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공연장이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연장의 그 구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기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30년도에 생겨가지고 그때쯤이면 헐발이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생기고 그래요? 바로 있었거죠. 왜냐하면 저 전기기관차가 다니니까 물을 물을 넣게. 계속요? 그러면 누가 일부러 올라가서 내가 팔 이유가 없단 말이야. 판다고 같아. 지금은 모르지만 80년대까지 여기가 엄청 번화했던 이 앞이 다 상권도 엄청 번화했었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이었죠. 지금은 이게 기차역이 폐역이 됐잖아요. 원래 저쪽으로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이제, 발권하고. 안에 모습도 이렇게 사진 기록에 남아있긴 하던데 안에 현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좀 개방해서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도역 같은 경우에도 역 같은 거를 개방을 했잖아요.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서 이것저것 남겨놓기도 하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요, 여기 내려와서 보시면 이 플랫폼 밑에 있는 돌들을 보세요. 플랫폼 밑에 있는 돌들이 이게 원래 성을 쌓았던 돌들이래요. 1971년에 여기 기차역에서 기차 타고 이제 수학여행 가던 초등학생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고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주로 가는 길이 이쪽에서 경사가 급해지니까 경사도 급해지고 이렇게 커브도 있어요.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는 길이 이렇게인데 기차역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확 꺾이거든요, 기찻길이. 그러니까 기찻길이 있기에 부적당한 곳에 기차역을 세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굳이 여기에.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 남원역 모습 기찻길은 남아있긴 한데 한국까지 가보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들 못 가보시죠. 주택들이 한 두세 군데 있고 지금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저 안쪽으로 계속 공터가 있어요. 저는 연못인가 싶었는데 이게 48년 항공사진인데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열차에 가면 석탄으로 떼잖아. 그때 당시 물이 들어가던 석탄을 넣었던 그런 장소가.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나요? 네, 서쪽 경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문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있으니까요. 그 서보면 이렇게 성과 문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축하고 플랫폼 기찻길이 가는 축하구가 완전히 꺾여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지도에 보면은 이제 한자들로 막 써 있어요. 그럼 이쪽 근처에 창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유재란 때 이쪽에서 마지막 전투를 했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서 거의 다 몰살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으니까 저 지금 기차역이 있는 자리 저쪽에 시체들을 막 쌓아놨었대요. 마니느총이라고 하죠. 다 이제 구덩이를 파고 다 거기 이제 시체들을 다 같이 묻고 거기 충렬사를 짓고 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위치에 이제 기차역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75년 5월에) 춘향제 할 때 2시간이 연착됐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한복 입은 할머니가 창을 넘어서 기차를 타려고 하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다른 읍면이나 이런 데를 거쳐 가려고 해도 이 충정로가 되게 큰 길이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 앞에가 저기 청소년 수련관 지을 거라고 써져 있는 저기가 시청 있던 자리예요. 아세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번화했던 곳인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던 도시를 되게 크게 변화시킨 장본인이 되는 거죠. 땡땡 나서 못 찾았어요, 글씨를. 연못 같아 보이죠? 못 같은 거. 근데 지난번에 아이고 조심. 조경업자분이 심어놓으신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판대요. 콘텐츠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경업자가 빨갛고 예쁘다. 입자형이 있어요. 그 위에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에 이제 남원성을 조선시대 때 세운 거거든요. 근데 중국 방식으로 도항혁명이나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이 없어지고 여기는 기단만 남아 있었대요. 네. 이 길이 격자 그 선 위에 있는 도로예요. 100년 전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긴 했겠죠. 통일신라 시대 때 박리구획이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남원읍성, 네, 남원 도시가 계획이 된 거예요. 이게 거의 1300년 이상 된 계획에 의해서. 차를 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경남. 이쪽 이렇게가 성이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 끝에만 성이 일부 남아있고 이 길에 있었던 성들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가는 길이 없고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 이 안쪽으로 골목에서 좌우 80m 그 정도까지는 이 앞쪽에만 집들이 있었고 부분이 지금 여기가 마을이 있었다는 표시. 여기 남원성이 보이죠? 남원성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네, 이 끝에 요만큼이 지금 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옛날에 1918년도 일본이 점령 시킬 때 많은 것을 싹 허물어 애꺼서 네. 싹 지워버렸어. 네. 그리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역 때문에 원래 격자형이었던 도시 구조가 사선이 이제 껴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시 저렇게 쌓은 거. 주변에 남아있는 돌들을 그대로 다시 사진이나 이런 거 참고해서 다시 쌓은 겁니다. 그 돌들을 없었던 돌들을 주워가지고 만들었어요. 남원성이 굉장히 음성이 굉장히 큰데 다 저런 돌들로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수탈하기 위해서 네. 그 지역의 지적도나 그런 네. 자원의 형태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 네. 분곳을 맞아요. 다 그리고 그래서 작업부터 이제 먼저 확 바뀐 하더라고요. 거죠.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확 바뀐 거죠. (100년) 전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길이 통일신라 시대 때 도시계획이니까 기록으로는 100년 전 지도가 남아 있지만 1300년이 더 된 길일 수도 있어요. 남원 성이 어딘지 보이세요? 네. 이 테두리 보이시죠? 이 끝에 요만큼이 지금 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동학농민운동, 네, 조선 말 때 동학농민운동하고 또 일제시대 때 이 기차 내면서 그리고 도로 그때 막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성들이 헐린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길바다가 어딘가에 뭔가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파보면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쭉 가볼게요. 그 육성이 있었던 자리인데도 시내라고 보기엔 좀 끝이에요. 이제 예, 가고 싶어도 이제. 근데 저기 남원성이 보이죠? 예.
거기 한 저쪽 끝에서 보면 80m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성, 우리 아까 저기에서 성을 봤고 이 집 보이시죠? 이 집이 1950년 있어요. 안에 구조는 나무일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때도 뭐 정유재란이랑 전쟁이 있긴 했지만 거의 그 땅에 거의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다 밀고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대형 그런 도시계획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습이 거의 조선시대 때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서문하고 동문을 잇는 이 길이 용성로인데 읍성 안에서 이 용성로 위쪽하고 여기 바깥쪽으로 조금 이 부분이 동충동이에요. 옛날에 여기 있었던 것들 보면은 사창이라고 해가지고 창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용성로 위쪽으로 살짝 건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이제 농경지로 표시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차역 생긴 이후에도 보시면 비슷해요. 이 용성로 위쪽으로 한 칸은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칸은 절반 정도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차역 생기고 이게 다죠. 중앙초등학교가 62년도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초등학교 쪽하고 이쪽으로 갑자기 확 건물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옆으로 확장되면서 이 부분까지 다 채워졌죠. 동충동은 이 부분까지인데 이 구간이 싹 다 채워졌어요. 이때 60년대, 70년대. 여기 현대아파트가 나온 시에서 제일 큰 아파트인 거 아시죠? 그래서 동충동 안에서도 예전부터 마을 집들이 있었던 터하고 없었던 터하고의 차이가 올라가서 눈으로 보실 거예요. 왼쪽의 집들은 거의 하늘색이 쭉 깔려 있어요. 근데 오른쪽의 집들은 좀 덜 규칙적으로 앉혀져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쭉 여기가 동쪽 성이 있었던 성벽이 있었던 길인 거예요.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주거지들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주택 이후에 그런 상업 건물이 크게 있거나 그러잖아요. 지도에서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그런 집들은 거의 보면 60, 70년대 지어진 게 맞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로 짓고 40년대 건물이나 50년대 건물도 조금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물들은 땅 모양이 비정형인 곳에 한두 채씩 남아있어요. 그 밑에 이제 한옥의 석가래 같은 느낌으로 밑에 이렇게 돼가지고 석가래 뜯어놓은 것 같은 이런 게 한국적인 미 아닐까요?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도로를 놓고 집도 그 시대의 새로운 재료인 시멘트 벽돌과 시멘트 기와를 얹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권장하고 이제 보조해주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현대아파트가 읍성 바운더리 안에서 유일한 아파트예요. 판교에서 읍성 안에 높은 건물을 짓지 말게 하라 라는 거를 탄원서 같은 걸 이제 내서 그래서 97년 7월에 고도 제한이 생겨요. 그전에는 고도 제한이 없었어요. 이 아파트가 이제 이 고도 제한의 시작이었다는 거. 그리고
남원 구도심의 경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업자들이나 그 땅 주인분들은 용적률을 최대로 해서 많이 높일수록 좋은 건데 이 구도 제한 때문에 건물을 높일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도 제한을 싫어하는 거죠. 할머니들 막 앉아 계시고 그러면 저 아파트하고 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지금은 이제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런 골목 느낌이 없어져서 아쉽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는 저는 그 고도 제한이 쭉 그래서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남원에 와서 제일 좋았던 거가 이렇게 눈만 뜨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그 지붕 선 사이로 능선 같은 그 기와들 네. 선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여기에서 두 번째 점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도만 드린 거예요. 아무런 정보 없고요.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찾아가시는 길은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시는 동안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골목, 그 빨간 점이 있는 그 골목 앞에서 만나실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무 구조라고 얘기해요. 가는 길이 딱 하나에서 하나로 가서 자기 호스만 찾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 식인 거예요. 근데 이 골목길들은 이제 그물망 구조라고 얘기해요. 오늘같이 더워서 빨리 가야겠다 싶으면 그냥 가로질러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풍경을 만나는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미션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 그거까지. 옛날 그때는 사람씩 저 위에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사람들이 이거 같아. 이제 알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네. 이 끝에 요만큼이 지금 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격자형으로 도시가 계획이 됐어요, 남원이. 그리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일신라 시대 때 박리구획이라는 1300년 이상 된 계획에 의해서 남원 읍성, 남원 도시가 계획이 된 거예요.
축하고 플랫폼 기찻길이 가는 축하구가 요 3과 이쪽 옛날에 요목을 가는 게 있어가지고 시도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이제? 이 우체국 표시돼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못 봤던 공간들이 있었어요. 아까 조그마한 골목들. 뭔가 시리즈라고 그 공간을 그냥 문화적 공간을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남아있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남원에 와서 제일 좋았던 거가 이렇게 눈만 뜨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전 정말 좋았거든요. 그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남원이 발전이 돼도 지금 있는 한옥이나 좀 오래된 고옥이나 그런 게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사소한 이야기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고 봐요. 그 공간의 기억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걸 겪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 되게 순간이고 모두와 다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그거를 공감할 수 있긴 하거든요. 거의 보면